드라마 빈센조. 출연 배우 송중기, 전여빈, 옥택연, 유재명 등등. 방영연도 2021년입니다. 20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의 이름입니다. 빈센조는 조직의 배신으로 인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금괴를 찾기 위해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어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각 등장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인공 빈센조 역할의 송중기 님이 연기하였습니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까사노 패밀리의 콘실리에리입니다. 그는 겉모습은 잘생기고 젠틀해 보이지만 적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까사노 패밀리를 떠나 한국에 와서 금괴를 찾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들키지 않고 금괴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금괴가 묻혀있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그 부근 땅이 필요해서 건물을 밀어버리려 합니다. 이에 빈센조는 금괴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악덕 기업 바벨그룹과 싸우게 됩니다. 홍차영 역은 전여빈 님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인 법무법인 우상의 에이스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홍차영은 돈과 성공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항상 비웃듯이 탐탁치 않아 합니다. 바벨그룹과 우상은 상하관계입니다. 우상에 속해 있는 홍차영은 아버지에게 저주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바벨그룹의 농간으로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에 분노하며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훗날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지푸라기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금가풀하자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있을 때 자신의 후배였던 장준우가 바벨그룹의 회장이자 아버지를 죽인 권력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증오합니다. 빈센조의 힘으로 모든 복수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의 바람대로 착한 변호사가 됩니다. 장준우 역의 옥택연 님이 연기하였습니다. 처음엔 로펌 우상에서 홍차영의 후배 변호사로 신분을 감춘 채 활동을 합니다. 바벨그룹의 불법적인 일들은 이복 동생인 장한설을 회장으로 세워두고 총알바지로 씁니다. 빈센조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일이 안 풀리자 결국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악랄한 계획들을 펼칩니다. 빈센조의 버금갈 정도는 아니지만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는 것이 최후일 줄 알았지만 빈센조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탈리아 마피아입니다. 장준우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장한서 역의 곽동연 님이 맡았습니다. 처음 바벨그룹 회장으로 나올 때부터 약간은 모자라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나 바지 회장으로 형에게 모진 괴롭힘을 당하며 시키는 대로 살아온 허수아비입니다. 빈센조를 만나고 그의 행동에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한 짓들의 벌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최명희 역의 김여진 님이 연기하였습니다. 최명희는 법무법인 우상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원래는 특수부 에이스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우상 대표의 설득으로 성공을 위해 우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뇌가 월등히 좋았지만
최명희 역시 빈센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명희는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의리를 지키며 장준우를 보필합니다. 그녀의 끝은 장준우와 마찬가지로 빈센조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끝장나게 됩니다. 한승형 역의 조한철님이 맡았습니다. 법무법인 우상의 대표입니다. 최명의 검사를 변호사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최명희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바벨과의 관계에서 호시탐탐 자신의 힘을 키울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곳저곳 붙어 다니면서 정보들을 캐냅니다. 박쥐 같은 모습으로 단숨에 남동부지검 검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검사장 정도면 빈센조를 가볍게 상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무력 앞에서 한승혁은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곳저곳 붙어 다니는 악당 박쥐의 말로는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드라마 빈센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까사노 패밀리라는 마피아 조직의 콘실리에리입니다. 어느 날 빈센조는 카사노 패밀리 조직의 보스가 죽게 되자 고향인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빈센조가 한국 땅에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금가 프라자 건물 지하 땅굴에 숨겨져 있는 1조 원가량의 금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금괴를 찾기 위해 빈센조는 자신의 동료와 함께 금가플라자 지하 땅굴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빈센조는 정의로운 홍유찬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비록 힘은 없지만 불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온갖 나쁜 일을 행하는 바벨그룹에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빈센조는 홍유찬 변호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장소 안으로 트럭이 그대로 돌진합니다. 트럭은 홍유찬 변호사와 빈센조를 공격합니다. 결국 이 일로 홍유찬 변호사는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빈센조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합니다. 그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빈센조는 홍유찬 변호사를 죽인 자들이 바벨그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빈센조가 이탈리아 마피아이던 시절에는 그 누구도 빈센조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벨그룹은 빈센조의 막강한 위력을 몰랐습니다. 빈센조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감행할 정도로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차영 변호사는 홍유찬 변호사의 딸입니다. 원래 홍차영 변호사는 돈만 밝히는 변호사입니다. 바벨그룹을 위한 대형 로펌인 무상법무법인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벨그룹에 의해 죽게 되자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법무법인 무상에서 나와 빈센조와 연합합니다. 빈센조와 홍차영 변호사가 연합하여 새로운 로펌인 지푸라기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홍차영 변호사와 빈센조는 바벨그룹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상의 관계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홍차영 변호사는 바벨그룹에 복수를 할 때 사람을 죽이진 않겠다고 빈센조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빈센조는 홍차영에게 사람은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빈센조 역시 나중에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홍유찬 변호사를 살해한 장본인을 폭탄을 터뜨려 살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빈센조는 누구보다도 악랄한 복수심을 가진 까사노 패밀리의 콘실리에리입니다. 그의 잔혹한 본성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홍차영 변호사와 빈센조는 잠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차영 변호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빈센조의 좋은 면들을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빈센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빈센조의 악랄함은 착한 사람들이 아닌 나쁜 놈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이 홍차영 변호사가 빈센조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빈센조와 홍차영은 마음을 합쳐 바벨그룹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바벨그룹의 실질적인 리더인 장준우는 결국 빈센조에 의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빈센조는 장준우에게 감옥에서 바벨그룹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라는 경고를 합니다. 바벨그룹은 빈센조에 의해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 각종 비리들이 고발됩니다. 법무법인 우상의 최명예 변호사는 무너져가는 바벨그룹을 보면서 곧 자신도 빈센조에게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최명예 변호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바벨그룹의 장준우 회장 대신 자신이 죄를 뒤집어쓰고 장준우를 석방시킵니다. 석방된 장준우는 이미 무너져버린 바벨그룹을 보면서 빈센조를 향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준우는 빈센조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빈센조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바벨그룹에 대한 복수를 위해 관련자인 최명희 변호사를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우를 죽이려 합니다. 빈센조는 평범하게 장준우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장준우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센조는 장준우의 손과 발을 묶고 조금씩 장준우의 심장을 향해 파고드는 드릴로 결국 잔혹한 죽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빈센조는 바벨그룹의 일당들을 모두 세상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금괴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빈센조는 일을 마무리하며 한국을 떠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 홍차영과의 인연에서 둘은 연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서 드라마 빈센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겠죠?